저는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수시 원서 쓰잖아요. 그 중에 하나 붙겠지 생각하면서 수능 공부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지금 고3 학생들이 정말 난리가 났대요. 핑크빛 핑크빛. 핑크빛. 원서 썼다고 붙게 되면 저도 지금 당장 원서 쓰겠습니다. 수능 끝나고 논술이잖아요. 네. 선생님 생각했을 때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3시간만 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 봅니다. 저는 수능 끝나고 학습관을 나오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술이 우리 아까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시험 끝나고 얼마나 정신 차리고 또 공부하느냐가 맞아요. 얼마나 오기 싫겠어요. 수능 끝났는데. 우리 매년 오라고 하지만 안 오잖아요. 맞아,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오라고 하는데도 안 와요. 요즘 애들 우울하대요. 맞아요. 우울하지. 요새 학교에서 수시 상담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약간 학생부가 좀 안 좋은 친구들은 선생님 전 어떡하죠? 라고 하는 말을 좀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이제 수시 상담을 하면서 좀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은 거겠죠? 뭐 안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친구들이 이제 현실을 듣다 보니까 좀 뼈가 아픈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사례로 들자면 이제 뭐 한 3점대 중반부터 이제 5점대 중반 사이에 학생들이 좀 많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와요. 아마 뭐 선생님들도 대충 이 친구들 학생부로 쓴다고 하면 대학 라인 대충 나올 거예요, 머릿속에. 그죠? 어디죠? 근데 우리가 또 애들 또 입 밖으로 내놓으면 또 상처받는단 말이야, 이 얘기를 하면. 근데 궁금한 친구들은 전화하세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수시 상담을 하다 보면 논술보다는 학생부 쪽, 맞아요. 대학 라인을 이제 잡아주게 마련인데 아마 태어나면서 이런 대학이 있었나? 라고 할 정도의 생소한 이름의 대학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듣고 와요. 그리고 와서 슬퍼해요. 맞아. 난 여지껏 좀 뭐 슬퍼. 했어요? 제가 11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이런 이제 아이들의 자괴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보통 4등급 아이들이 많이 갖고 오는 대학들이 이제 충청권, 네, 강원권 맞아. 대학들. 근데 학생은 나 이러려고 공부한 거 아닌데, 그렇죠. 이런 간극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괴리감이 생기고 간극이 있다 보니 아이들이 공부의 의욕도 떨어지고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재수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수생은 그 정도 등급의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재수생 친구들도 이제 수시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재수생 친구들은 수시를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다기보다는 수능을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입시 카드가 남아있으니 그 카드를 어떻게 좀 지혜롭게 쓸 수 있을까가 좀 많고, 이제 학생부 종합을 또는 교과를 작년에 썼는데 최저 때문에 못 맞춰서 재수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작년에 이제 뼈아픈 경험을 하고 올해는 수능 준비에 좀 더 여념을 두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좀 많고, 그리고 논술, 재수생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정시를 포커싱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논술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친구들은 그냥 논술 준비하고 이제 수능을 그냥 준비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죠. 수시라고 해서 좀 많이 흔들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재수생 학생들하고, 물론 고3도 마찬가지예요. 그 논술을 갖고 상담을 하실 텐데, 네, 맞아요. 그 논술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논술 일정 대부분이 수능 후에 실시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지금부터 어떤 학교를 쓸까라고 보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일정을 보시고 준비할 수 있는 학교들, 그리고 이제 최저를 좀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일정을 좀 짜셔야 할 텐데, 일단 올해 수능 최저를 완화한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대 간호학과, 건국대 인문, 경북대, 동국대 인문 AI 쪽, 그리고 부산대 경영, 성균관대 의예과, 그리고 성신여대 인문, 연세대 미래캠, 그리고 중앙대 약학, 한국항공대 인문자연모두, 그리고 호익대 인문은 올해 논술 전형에서 최저가 완화되었고, 논술 100으로 뽑는 대학도 있어요.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기술교육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100, 그리고 논술 전형을 신설한 동덕여대도 논술 100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그리고 가천대, 단국대, 서경대, 한국의대 등은 학생부 반영 비율도 낮추고 논술 비중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논술을 너무 학생부도 좋아야 되고 최저도 좋아야 되고 8박 미인이어야지 논술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논술이 중요한, 그리고 최저가 중요한 전형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 논술 최저,
보통 충족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과거 수도권 주요 대학의 논술 전형은 이제 원래 높은 이제 최저를 요구를 해서 최초 경쟁률보다 실제 경쟁률이 되게 낮게 나타나요. 전년도에 경희대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8명 모집에 457명이 지원을 해서 최초 경쟁률이 57대 1이었는데 이제 210명이 수능 최저를 충족을 해서 실제 경쟁률은 26.3대 1이었다라고 하는 거. 중앙대 친구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중앙대 경제학부도 11명 모집에 573명이 응시를 했어요. 52.1대 1이라고 하는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132명만 수능 최저를 충족을 해서 실제 경쟁률은 12대 1밖에 되지 않아서 친구들이 내가 논술을 잘 못 쓰면 어떡하지? 라고 하고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저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내가 논술을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최저를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 3점대 중반에서 5점대 중반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논술, 특히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이고요. 근데 이 수리 논술도 다양해요. 과학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맞아요. 수학만 보는 학교가 있고, 이 또 수학도 다양해. 뭐 미적까지만 보는 학교가 있고, 확통, 미적, 기하 뭐 이렇게 다 종류가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노려볼 만한 시험, 특히 이제 4등급, 5등급 약술형 논술, 수리 논술하고 약술형 논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3점대 중반에서 5점대 중반 학생들이 쓸만한 그걸 좀 선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수리 논술과 약식형 논술 차이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내용이 조금 더 어렵다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시문을 하나 주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 문제를 유도해내라라는 문제가 되는데, 약식형 논술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학교 내신 시험의 서술형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서술형 시험 볼 때 무엇이 가장 문제였느냐? 자기는 다 풀었다고 하는데 이거 안 써가지고 감점 당하고 이런 경우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식형 논술이란 건 지금 3점대 중반에서 5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덜 하신 분들, 특히 공통 과목에 대해서 부담이 좀 덜 하신 분들한테는 권해드릴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미적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준비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도 수원, 수투 정도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식형 논술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대학이 가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들도 해볼 만한 시험이다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리 논술이나 아니면 조금 더 수학에 자신 있는 학생들한테는 미적분까지 갈 수 있는 수리 논술 시험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는 학교들이 이제 아주대, 세종대, 그리고 인하대인데, 아주대보다는 세종대랑 인하대가 조금 더 부담감이 덜한 시험이고, 아주대는 솔직히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서울에 있는 상위권 학교들에 있는 문제들과 비슷한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 미적분에 좀 관심이 있는데 그래도 수리 논술이 부담스럽다 하게 되면 세종대랑 인하대 정도의 학교를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확통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하게 되면 확통까지 할 수 있는 학교들은 서울에 있는 보게 되면 건국대,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 숭실대, 그리고 광운대, 그리고 덕성여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적분이랑 확통 이런 것까지 잘 할 수 있으면은 이 학교를 지원하시면 좋겠고, 확실히 그냥 논술을 배제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논술을 꼭 이제 어느 정도 믹스해서 수시 대학 라인을 잡을 때 꼭 그렇죠.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종합하고 교과로 안정이나 접정을 많이 써놨다라고 하면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정도는 논술로 본인이 이제 약술형이나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리만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저는 도전해볼 것 같아요. 도전을 할 수 있을 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3점대 중반에서 5점대 중반 아이들이 재수를 생각 안 할까요? 저희가 항상 영상에 찍잖아요. 재수하지 마세요. 그래, 힘든데 그냥 한 번만에 가요. 재수학원 선생님들 중에서 재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도 같이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이런 논술 준비 혼자서도 가능할까요? 왜냐면 이 성적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도 너무 힘들었고 지금 앞으로 뭔가 준비를 할 때 내가 아직 논술 준비가 뭐가 이렇다 할 게 없는데 혼자서 그걸 할 수 있을까? 논술 준비 너무 어렵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선 수리 논술 같은 경우나 약식형 논술 같은 경우는 대학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문제도 나와 있고 모범 답안도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분야를 먼저 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학교에 있는 기출문제집을 한번 다 보시면 좋겠어요. 기출문제부터 다 확인하시면 그 학교마다 특성이 보이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 같은 걸 비슷한 걸 보시면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그거를 먼저 정하셨으면 좋겠고, 우선은 만약 혼자 그래도 뭐 보면서 힘들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전혀 모르겠다 하게 되면 빅토리 이시랩에도 저희가 올려놨고요. 저희 하다스터디에도 그 영상들을 올려놨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특히 가천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리 논술은 이제 뭐 이렇게 들었는데 인문 논술 너무 광범위해. 맞아요. 주제도 너무 광범위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럼 간단하게 우리 약수령 논술 국어부터 어떻게 일단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통해서 친구들이 정보를 뽑아서 보는 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 맨 앞쪽에 유형 부분을 보면 약간 간단하게 주관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만약에 약수령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가천대가 약수령이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 부분을 조금 연습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특히 문학에서 표현상의 특징 부분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걸 통해서 약수라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관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약수령 논술을 마치 모의고사 푸는 것처럼 지문을 찬찬히 읽어서 풀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전략이에요. 지문에서 빠르게 캐치해서 찍먹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문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일단 화이팅입니다. 수리 논술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문 논술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광범위하고 친구들이 이제 배경식을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야 조금 더 본인의 관점을 확장시켜서 쓸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다라고 하면 모범 답안들을 좀 보면서 어느 정도의 관점을 확장시키는 것이 좋을지 교과서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생활과 윤리를 좀 보면서 일반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어떤 철학자들이 있고 그런 철학자들이 어떤 것들을 이슈 삼고 있고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개요 짜는 거, 친구들이 이제 글을 안 써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작위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쓴다거나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개요를 좀 먼저 짜놓고 그 안에다가 살을 붙이는 식으로 글을 쓰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만약에 친구들 중에 글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고 첨삭도 받아보지 않았고 논술 공부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 지금 인문 논술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인강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기 같은 경우에는 인강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첨삭 같은 경우에는 좀 외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대치로 갈래요, 무작정 특강을 좀 들어야 돼 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친구들은 본인의 관점이나 좀 부족한 배경식 같은 것들을 이제 모범 답안들을 보면서 좀 채우고, 그리고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서 본인 관점에 대한 글을 좀 써본다거나, 그리고 학교를 좀 정하세요. 학교를 정해서 그 학교들만의 논리 전개하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따로 연습을 해두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 4, 5등급 친구들 학교에서 두들겨 맞고 와서 되게 지금 슬퍼하는 상황인데, 너무 슬퍼하지 말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남은 기간, 지금 이제 저희가 영상 찍는 시점이 한 100여일 좀 남았어요. 그 남은 기간 동안 귀 닫고, 또 어디 닫아야 되죠?
입 닫고 눈만 뜨고 눈도 경주마처럼. 그쵸. 경주마처럼 눈만 뜨고, 본인의 학습에 좀 매진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지금 논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 논술이든 수리 논술이든 본인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 먼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끝났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면 수능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이 너무 100일 남았는데 뭘 되돌릴 수 있어 라고 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친구들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요. 그래서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친구들 이 시점에서 정말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최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내려놓고 최우선순위만 생각하면서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진부한 말이겠지만 친구들이 이런 진부한 말을 들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